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8월 14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장 마감 후 HLB와 텔콘 RF 제약 관련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오늘 양일간 HLB 주주분들은 많이 새로 또 유입이 또 되셨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매도하기도 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도 상당히 구성원 변화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내렸다 늘었다 하더라고요. 일단 오늘 업종을 보기 전에 코스닥 자체가 약 2.3%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1.2% 정도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2.3% 정도 빠졌고, 업종별로 보면은 제약은 맨 밑에 쪽에 있죠. 약 2% 정도 빠졌고, 27종목이 상승했고, 보합 5개, 104개가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많이 하락했죠. 뭐 오른 것도 뭐 우선주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은 HLB, 그리고 이게 네이버가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우리가 흔히 아는 HLB라는 회사가 네이버에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 텔콘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통신 장비 위주로 분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영이 좀 미비한데, HTS에서 제 HTS 화면에서 보면은 제약업종이 오늘 평균 4.5%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하락을 했고, 특히 우리 종목들 HLB 같은 경우에는 12.6%, 그리고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는 6.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닥 대비해서 제약주가 2배 정도 더 빠졌다고 치면은 텔코는 그 제약주보다도 1.5배 정도 더 빠졌고, HLB는 약 3배 정도, 2배 이상 3배 가까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방송 제목을 생존신고로 했어요. 진짜 어제 상한가, 저는 원래 상한가 이렇게 매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매도를 하려다가 워낙에 이제 그동안 떨어진 게 폭이 크고, 또 지수 대비해서는 그다지 뭐 오른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 봤는데, 역시나 오늘 거지 같은 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저는 끝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주봉으로 보면은 어쨌든 윗꼬리가 긴 양봉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 추세선을 뚫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정도? 그 정도로 저는 보여지고, 그물선으로 보면은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로 당기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저는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좀 더 뭐 이렇게 흔들면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 이제 많은 업체들이 반기 보고서를 냈어요. 텔콘도 나왔고, HLB도 나왔고, 그리고 비보존도 반기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뭐 별 내용은 없더라고요. 없고, 사업 내용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들이 주로 있고, 요약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이 좀 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작년 말 이전 반기 내용을 보면은 유동자산이 약 700억 정도예요. 근데 올해는 약 3,500억 정도, 거의 5배 정도 늘었어요. 예, 현금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뭐 이렇게 금융 쪽으로 이렇게 얻어낸 측정할 수 있는 자산이 또 상당히 많이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주가가 오늘은 뭐 12% 이렇게 떨어져서 타격이 상당히 크겠지만은 애초에 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저희들은 좀 이렇게 길게 보시기 때문에 당연히 실망은 하죠. 실망은 하는데 길게 보고 있으니까 좀 더 들고 갈만 할 것 같습니다. 뭐 설령 뭐 한 번 더 빠져서 뭐 다시 8만원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매수세는 분명히 다시 들어올 것 같고 그렇게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빠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어제 이제 저는 어제 그 노가리 영상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내일이 더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솔직히 호가창 보면 짜증나더라고요.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거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뭐 우리 생각대로 가면은 주식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HLB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콘 RF 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텔콘 RF 제약은 마찬가지로 오늘 반기보고서가 나왔고 비보존도 오늘 반기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거는 HLB고 비보존 반기보고서는 그 비보존 카페에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전자공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여기 이 비보존 반기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였나? 이 부분 매출이 좀 발생을 했다, 꼴랑 700만원 뭐 100만원 이렇게 발생했다, 뭐 이 정도고, 이게 아니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주주 현황이 바뀌었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최대 주주가 이두현으로 바뀌었어요. 네, 여기죠. 2015년 6월 11일 기준으로는 에스텍파마가 최대 주주였고 약 22.3%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2016년 8월 10일 날은 텔콘 RF 제약이었고 지분율이 33.4%였다. 그 다음 2020년 6월 5일 기준으로는 이두현 대표가 22.5%로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그 정도. 보유 현황을 보면은 텔콘 RF 제약은 22.4%, 이두현은 17.7%로 되어 있는데 그 이두현 관련한 우호지분 있죠. 우호지분을 감안을 하면 이두현이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그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텔콘 주주들로서는 짜증나는 게 그거죠. 뭐 이렇게 되기까지 전혀 어떤 액션이 전혀 없다는 거. 주주들에 대한 의사소통이나 뭐 정보 공개 그런 게 전혀 없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상당히 뭐 액션이 너무 없어 버리니까 좀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두현도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비보존의 카페에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잠깐만, 이게 들어와주구나.
이런 게 있죠. 먼저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영상을 따로 촬영할게요. 이 부분은. 텔콤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게 기사가 한번 났죠. 네. 주요하게 봐야 될 게 좀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말주변이 좀 딸립니다. 오늘 작은 기사가 하나 났어요. 네이버 있던 거랑 달라. 당해 사업년도 2분기 연결 영업이익 21.75%, 75억 원 이렇게 떴습니다. 기사가. 그래서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년 2분기에 18.4억 원이었고 올해 2분기에는 24억, 그래서 약 30% 정도 올랐어요. 별도 기준은. 근데 연결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 2분기에 24.76억 원에서 올해 2분기에는 21.75억 원으로 12.15%를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무적인 점은 뭐냐면 영업이익이 어쨌든 흑자를 달성을 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이 정도로는 부족하죠. 텔콤 주가를 올리기에는 부족하고, 명백한 거는 이제 관리 종목 지정될 위기는 어쨌든 면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도 뭐 이게 오늘 이 봉이 지수랑 제약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져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음봉이 아닌 양봉이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추종하기 위한 어떤 흐름이다. 뭐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팔아먹거나 세력이라는 게 있다고 치면, 그 분위기라고 치면 그 분위기 자체가 하방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봉을 만들진 않았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3개월 동안 많이 올랐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텔콘이 지수만큼 지수 이상으로 이렇게 뭔가 튀어줘야 되는데 그걸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코스닥이 2.3% 뭐 3% 이렇게 빠져버리면 5% 6%씩 이렇게 빠져버리고, 대신에 코스닥 지수가 그동안에 약 50% 거의 2배 올랐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동안 테코는 간신히 지수만 따라가기 바빴어요. 하락할 때는 또 그 배 이상으로 하락하고, 그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다음 주에 코스닥 지수가 금세 또 회복을 해줘야 될 거라는 어떤 약간 그런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종목의 차트만을 볼 때가 아니라 코스닥 지수랑 제약업종 지수 이걸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바로 비보존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